안녕하세요. 한국자월드 구독자 여러분. 저는 EBS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. 부모님들,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정승익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엄청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막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. 우리가 초등에서 뭘 해야 되고 중등에서 뭘 해야 되고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, 결국에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입시를 치를 거면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 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단순한 성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를 계속 내가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역량,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공동체 역량. 내가 뭔가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면을 찾아가지고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대학에서는 본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변화의 끝에는 입시라는 것이 있고, 그럼 입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학업 역량, 진로 역량,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면 이것들을 내가 미리서부터 준비해야겠다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역량을 가진 아이입니다. 초등, 중등, 고등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아이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.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,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좀 주도적이어야만 합니다. 초등에서부터 이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. 독서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잖아요.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활하면서 독서를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중고등은 제가 시기별로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, 결국에는 독서가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중학교 공부, 고등학교 공부를 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미리서부터, 이 초등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독서를 꾸준히 하는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특징이 있죠. 목표가 확실하고 그에 맞는 엄청난 공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것만이 저는 가장 공통적인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 선행을 했느냐, 언제부터 제대로 공부했느냐, 이 제각각이에요.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, 결국 결승선에서 확실한 건 목표가 확실하고 그 목표에 걸맞는 공부를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.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. 그럼 결국에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탐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면 좋을지,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, 또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해야 됩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진로나 전공에 대한 이야기죠.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요. 계속해서 또 이런 채널도 구독도 하고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관심도 가지면서 가는, 이게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. 대신에 극단적인 경우로, 그래요, 의사가 되고 싶대요. 근데 될 수가 없어요. 왜?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만 하거든요. 그럼 이거는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한 파트인데요. 이걸 도와줄 수가 있죠. 공부를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. 저는요, 이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, 아이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. 그냥 제일 재밌는 걸 해요. 그 집에서 제일 재밌는 게 게임이에요? 게임 할 거예요. 제일 재밌는 게 만화책이에요? 만화책 볼 겁니다. 이건 너무 당연한 심리이거든요. 근데 대신에 내내 게임만 하고 내내 만화책만 봐가지고는 공부를 한 걸 할 수가 없죠.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요. 그렇다면은 어릴 때부터 핸드폰은 멀리하고 독서보다 재밌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한 환경을 만들어주고, 거기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숙제를 하든 독서를 하든 그런 습관과 루틴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.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 아이가 진짜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때 할 수가 있거든요.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. 목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하고요. 그리고 목표가 생겼을 때 달려갈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꾸준히 매일매일 저녁마다 공부를 한 걸 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시고, 규칙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가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,
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죠. 뭐 한 2년 동안에 300군데도 넘게 강연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하다. 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. 모두가 지금 막 부모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입시 현실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. 근데 저는 이 불안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모가 그 불안을 다 이겨내고 부모가 정말 아이의 롤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. 계속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. 공부도 잘해주기를, 인성도 바르기를, 정말 이 아이를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요,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절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이 아이는 그냥 내 거울입니다. 당연하죠. 내가 바뀌면 얘도 바뀔 거고요. 물론 부모가 독서를 많이 해도 아이는 다른 변인들 때문에 또 핸드폰에 빠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가 내 거울이다, 내 그림자다라는 생각으로 내 인생을 좀 많이 챙기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인생도 굉장히 소중하고요. 부모의 인생이 바뀔 때 아이의 인생은 가장 극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